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본영어 문법편을 공부하고 있는 영어 김과연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이번 강의에는 유닛 4 준동사의 태와 유닛 5 준동사의 상, 준동사의 시제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늘상 그랬듯이 일단 저번 시간에 했던 거 복습부터 하고 지나가야겠죠. 자, 일단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게 뭐다? 준동사다. 준동사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일단 개념을 뭐로 알고 있죠? 동사를 뭐로 바꾼 거? 다른 분사로 바꾼 것이라고 알고 있자. 근데 이 준동사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가 있으니 첫 번째 두부정사, 두 번째 동명사, 세 번째 분사가 있더라. 가끔 왜 맨날 똑같은 설명을 반복해서 하냐, 판서까지 달라지지가 않는데 왜 또 하냐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야 외우죠. 아시겠죠? 자, 그런데 다른 품사로 바꾼다고 했으니 우리가 준동사를 배울 때 무조건 각 준동사가 무슨 용법으로 쓰이는지를 먼저 봐야겠다. 투부정사 같은 경우에는 명사, 형용사, 부사적 용법으로, 동명사 같은 경우에는 명사적 용법으로, 분사 같은 경우에는 형용사와 부사적 용법으로 사용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은 지금까지 배웠던 두부정사, 동명사, 분사 챕터에서 다 배운 거고, 지금 배우고 있는 건 뭐냐? 준동사라고 하는 건 동사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보니 필연적으로 누구의 성질을 갖고 있다? 동사의 성질, 준동사의 성질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 준동사의 성질은 뭐가 있다? 일단 문장을 그려보면 된다 그랬죠. 동사의 앞에는 뭐가 있어요? 주어가 있어요. 동사의 뒤에는 뭐가 있어요? 보충어가 있어요. 동사는 누구의 수식을 받아요? 부사의 수식을 받아요. 이게 특징이라 그랬고, 이 교재에서 두 개 더 특징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있었으니 그것이 뭐였다? 동사의 형태가 바뀔 수 있다는 것이었다. 어떻게? 첫 번째 시제에 따라서, 두 번째 태에 따라서. 됐죠? 지금까지가 우리가 배웠던 것들은 이 파트였고요. 직전 시간은 요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동그라미. 이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게 뭔데? 의미상 주어였죠. 그렇다면 자, 준동사를 공부해보니까 투부정사가 보이는 의미상 주어를 가지게 되면 for 플러스 목적격과 of 플러스 목적격을 갖게 된다더라. 동명사 같은 경우에는 속격, 소유격과 목적격을 의미상 주어로 갖게 된다더라.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문맥을 통해서 판단을 해야 되더라 라고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쵸? 그런데 이걸 왜 먼저 배웠을까를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의미상 주어를 알고 있어야 우리가 뭘 판단할 수 있냐면 준동사의 태라고 하는 것들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태가 뭔데? 능동과 수동 두 가지를 말하는 거고요. 능동은 뭐죠? 하는 거. 주어가 하는 거. 수동은 뭐죠? 주어가 당하는 거. 그러면 얘를 준동사로 가지고 넘어와 보자고. 준동사의 능동태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의미상 주어가 하는 거. 준동사의 수동태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의미상 주어가 당하는 걸 말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의미상 주어를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태에 대해서 배우는 겁니다. 의미상 주어를 판단할 수 있어야 능동인지 수동인지를 판단할 수가 있을 거니까요. 됐죠? 자, 동명사의 태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동명사 같은 경우에는 형태가 어떻게 생겼어요? ing죠. 그래서 능동과 수동을 나눠놓고 나면 어떻게 생겼다? 능동은 그냥 동사에 ing를 붙이고 끝인데 수동은 어떻게 생겼다? 비동사 플러스 pp에다가 ing를 붙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빙에다가 ing를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빙, pp 이렇게 사용이 되는 거죠. 오케이. 근데 제가 여기다 별표를 쳐놨죠? 왜냐? 한번 볼게요. I complained of having too much work to do. 나는요, 불평했어요. 뭐에 대해서? Having too much work. 너무 많은 일을 가진 것에 대해서 to do, 해야 할. 어렵지 않죠? 그런데 수동으로 넘어가 볼게요. I complained of being cold. 나는 불리는 것에 대해서 complain 했어. By my funny nickname. 내 우스꽝스러운 별명으로 불리는 것에 대해서 소연했어. 뭐라고 해야 돼? complain 했어 라는 거죠. 이게요, 문법 문제에서 이걸 그냥 calling이라고 바꿔버리면요 굉장히 눈치채기가 힘들어집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최근 5개년 동안의 공무원 시험 영어를 보면 대부분의 문법 함정들이 동명사를 능동과 수동을 섞어가지고 nem으로써 출제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잘 보셔야 되고, 그래서 문법 문제를 풀 때 팁은요, 준동사나 동사들은 전부 다 밑줄 긋고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태 확인하고 시제 확인하고 이런 것들의 작업들을 전부 다 거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건 강조한다고 해서 뭐 길게 설명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직접 공부를 해보셔야 되는 영역이라서 그냥 지나갈게요. 넘어갈게요. 분사의 태 나왔습니다. 분사의 태는 논하는 것 자체가 좀 웃겨요. 왜? 분사 자체가 자 능동과 수동을 가릴 때 수동의 형태가 비동사 플러스 pp라 그랬죠? 이 pp가 뭐야? 얘가 과거 분사예요. 애초에 분사 자체가 과거 분사는 수동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pp로 쓰거나 being pp로 쓰면 이게 수동, ing만 쓰면 능동 이렇게 나뉘어 버리는 거죠. 오케이? 이거 논하는 게 좀 웃기다. 그런데 의미상 주어에 따라서 얘를 뭘 써야 될지가 달라진다 그랬죠? 보니까 The boring lecture made me fall asleep 이렇게 돼 있어. boring lecture ing 분사가 명사를 수식하고 있죠. 그럴 경우엔 명사가 의미상 주어라 그랬어. 그러니까 ing 지루하게 만드는 강의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거고 ing가 적절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bored를 선택했어. 그럼 말이 되게 이상해집니다. 강의라고 하는 게 갑자기 인격이 생겨가지고 지루함이란 걸 느끼는 존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안 되겠죠? The tall guy coming toward us. 보니까 coming부터 us까지가 the tall guy를 후치 수식하고 있죠? 아무튼 이 the tall guy가 수식을 받고 있으니까 얘가 의미상 주어가 될 것이고 얘가 오고 있는 거니까 coming ing를 쓰고 있는 거죠. 됐죠? 그 아래도 보니까 his new novel 얘가 주어가 되겠고 seems가 동사가 될 거고요. 그럼 얘는 보어 자리가 되겠네. 보어 자리에 분사형 형용사가 나왔는데 ing를 쓸지 ed를 쓸지는 뭐를 통해 판단한다? 주격 보어인 interesting의 의미상 주어는 주어니까 his new novel이 interest를 주는 건지 즉 흥미를 주는 건지 아니면 흥미를 느끼고 있는 건지를 판단하셔가지고 결정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his new novel은 감정이란 게 없잖아요. 흥미를 느낄 수가 없겠지.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interesting ing를 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됐죠? 아래 수동으로 넘어가 보니까 자 I saw 난 봤습니다. Your stolen bicycle 얘가 목적어가 되겠네요. 자 그럼 그렇다면 이렇게가 명사구지. 그쵸? 그러면 여기 이 stolen 얘가 지금 누굴 꾸며주고 있는 거예요? bicycle 얘를 꾸며주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수식을 받는 명사가 의미상 주어가 될 것이고 자전거가 도둑질을 하는 게 아니라 당하는 게 상식적이죠. 그래서 stolen을 쓰고 있다라는 거. 그 아래 보니까 a strong wind 얘가 주어가 되겠네. 강한 바람이 increased 증가시켰습니다. the damage 피해를 손상을 caused by the fire 불에 의해서 야기된 피해죠. 자 caused부터 fire까지가 the damage라고 하는 명사를 후치 수식하고 있죠. 수식을 받는 명사가 의미상 주어. 데미지가 유발하고 있는 게 아니라 유발이 된 거니까 ed를 사용하고 있다. pp를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보니까 I felt quite depressed. 이 형식 동사 뒤에 보어가 나오고 있고 이 보어 자리에 ed냐 ing냐를 고르려고 보니 주격 보어는 주어가 의미상 주어였다. 내가 상심을 당한 거니까 ed를 쓰는 거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being pp 같은 경우에는요. 분사구문의 일시를 말하는 겁니다. 분사구문 어떻게 만드는 거였죠? 복습 한번 해볼까요? 접속사가 있고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고 목적어가 있다고 칩시다.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고 목적어가 있다고 칩시다. 분사구문 어떻게 만드는 거였어요? 1번 접속사는 생략 가능. 두 번째 부사절의 주어와 제가 기침이 나와가지고 자꾸 영상이 끊기는 거 죄송합니다. 부사절의 주어와 주절의 주어가 어떻게 하면 같으면 종속절의 주어를 생략할 수 있다. 세 번째 동사는 ing를 붙인다. 그런데 네 번째
동사가 비동사일 경우에는 빙이 될 텐데 빙은 그냥 생략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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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지금 영상이 한 6번 끊긴 것 같아요. 분사 구문이 빙을 달고 있을 수도 있고 빙이 삭제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 게 되겠죠. 왜? 종속절이 비동사 플러스 pp였으면 b가 날아가면서 pp만 남거나 b가 남아있으면서 빙 pp가 되거나 둘 중 하나일 거 아니에요. 그쵸? 그 다음 이제 투부정사의 태인데요. 얘는 또 똑같습니다. 비동사 플러스 pp랑 투부정사가 합쳐지니까 bpp가 된다. to-pp가 된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도 의미상 주어를 찾아서 to 부정사가 맞는지 to-pp가 맞는지를 구분을 해야만 한다. 그런데 일부 선생님들께서 유튜브에 강의 올려놓은 걸 봤었는데요. 명사 다음에 to 부정사가 나오는 경우에 반드시 to 부정사는 능동으로 써야 된다라고 설명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to 다음에 to be pp가 사용 가능합니다. 무슨 뜻이냐? 예를 들어서 money to use가 맞냐, money to be used가 맞냐를 물어보면 일반적으로는 to use를 씁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런데 to be used도 쓸 수가 있어요.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준동사의 성질을 말씀드리면서 어디 있을까요? 네, 대표적인 중복 목적어 삭제 구문에서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에서 피수식어가 투부정사의 의미상 목적어일 경우라고 말씀드렸었죠. 그쵸? 그런데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에서 여긴 나와 있지 않지만 수식을 받는 명사가 의미상 주어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여기에서 나타내고 있는 건 투부정사의 피수식어가 투부정사의 의미상 목적어인 경우를 말하고 있는 거고,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건 피수식어가 투부정사의 주어인 경우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만약에 money to use라고 표현을 했다면 use 다음에 목적어가 없죠. 그쵸? 의미상 목적어가 피수식어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money to be used라고 하면은 여기 의미상 주어가 안 나와 있잖아. money가 피수식어가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로 쓰인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둘 다 가능한 표현인데 보통은 뭘 쓴다? 능동을 쓴다. 굳이 구태여 수동을 쓰지 않는 경향이 있다 정도까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이제 준동사의 시제인데요. 자, 지난 시간에 보충 자료를 통해서 12시제에 대해서 배웠고 태랑 결합되면 24가지 형태가 존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준동사 같은 경우에도 결합이 되면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이번에 플렉스에 새로 추가된 포스트잇 기능인데 한번 써봤습니다. 투부정사의 형태는 기본적으로 투부정사지만 투 동사 원형이지만 완료를 쓰게 되면 to FPP, 진행을 쓰게 되면 to be ing, 완료 진행을 쓰게 되면 to have been ing 이런 식으로 쓰이게 되는데요. 뭐 다 똑같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거랑 다 똑같은데 하나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분사 같은 경우에 분사 구문이 쓰이게 되면 이런 질문 되게 많이 받아요. 뭐 when 뭐라고 할까요? 그냥 예시를 들지 맙시다. 주어 be ing 뭐 이런 예문이 있었다고 칩시다. 얘 분사 구문으로 바꿀 때 접속사 삭제, 주어가 주절이랑 똑같아서 삭제, 동사의 ing 이렇게 됐어. 그럼 질문 뭐 하고 싶어요? 지금까지 제가 뭐라 그랬어? 빙은 생략 가능이라고 설명했었잖아요. 그러면 빙 ing를 그대로 써도 되느냐 아니면 빙을 꼭 삭제해야 되느냐 이걸 질문하시는데 현재 분사는 앞에 빙을 달고 올 수가 없습니다. 즉 진행상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반드시 삭제해야 돼요. 반드시. 아시겠죠? 빙 ing 꼴은 어떻고 틀렸고 뭐만 맞다? ing 꼴만 맞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이 부분을 유념하시면 되겠고, 자, 제가 그래서 이걸 오타를 낸 건데 수정하겠습니다. be ing가 틀린 게 아니고 빙 ing가 틀린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완료상이랑 진행상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완료상은 언제 쓰는 것이다. 자, 기본적으로 준동사는요. 주절과 시간 개념이 같다라고 봅니다. 시간 개념을. 근데 준동사가 주절보다 앞선 사건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경우 이걸 어떻게 표현할 거냐. 뭐 그냥 동사라면 그냥 과거 시제 동사를 쓰면 될 텐데 준동사의 규칙이 뭐예요? 만들 때. 두 플러스 동사원형. 동사원형 플러스 ing. 뭐 이런 게 규칙이잖아요. 그렇다 보니 동사 원형만을 써야 되다 보니 여기에다가 동사 ed 같은 걸 써넣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과거 시제랑 가장 비슷하다고 여겨지는 형태를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have pp. 완료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완료상이라고 하는 건 왜 쓰는 거다? 준동사가 주절보다 더 이전의 일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쓰는 거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수로동사와 같은 때 혹은 미래를 나타낼 때는 그냥 ing, 그냥 투부정사를 쓰지만 더 앞선 때, 더 과거, 더 이전을 나타낼 때는 having pp나 to have pp 같은 완료 부정사, 완료 동명사, 완료 분사를 쓰게 된다 라는 겁니다. 오케이? 근데 앞설 때에도 안 쓰는 경우가 구어체에서 많이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독해 상황이나 회화 상황에서는 완료 부정사, 완료 동명사 이런 것들을 배우기가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문법책에서 먼저 배우고 익혀둔 다음에 독해 상황에서 쓰이면 아 이래서 썼구나 정도로 지나가셔야지 이걸 문법으로 아예 안 배우고 나서 이런 표현이 어딨어 라고 주장하시면 큰일 납니다. 아시겠죠? 자, 아래를 넘어가 보면은 to be ing가 나와 있죠. 아, 진행 부정사네. 진행 부정사는요. 그 비동사 플러스 ing가 가지고 있는 역동성 그리고 일시성. 여기서 일시성이라는 건 짧다는 걸 나타내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고 있다. 그때 그 순간에 일어나고 있다. 라고 하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싶을 때 to be ing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the ship seems to be sinking 이라고 하면은 배가 가라앉고 있는 것처럼 보여.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아래 나와 있는데 완료 결과 등 완료 시제의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도 있다라고 되어 있죠. 완료 부정사 자체가 뭐라 그랬어요? 완료 부정사 자체가 완료상을 표현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쵸? 과거를 표현할 수가 없어서 완료 부정사를 쓰는 경우도 있지만 애초에 형태 자체가 완료 부정사이기 때문에 완료의 의미를 가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참고만 하시고 그렇게 깊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완료형 수동태라고도 나와 있는데요. 완료형 수동태는 뭐겠어? 그냥 합쳐진 거 말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현재, 가장 긴 걸로 해볼까요? 미래, 진행, 미래 완료, 진행, 수동 이런 것들의 이름을 외워두라 그랬죠? 이런 거 어떻게 쓰면 돼? 미래 시제 어떻게 써요? will. 완료는 have pp. 진행은 be 플러스 ing. 수동은 비동사 플러스 pp. 이거 다 더해보면은 형태가 나온다 그랬죠? 뒤에서부터 가는 거예요. pp 그대로 내려와. ing랑 be 합치면 being. pp랑 비동사 합치면 been. 그 다음 have. 그 다음 will. will have been being pp. 이게 미래 완료 진행 수동이에요. 그렇다면 완료형 수동태가 어떻게 쓰일까? to 부정사가 완료 수동 형태로 사용된다면 일단 써보는 겁니다. to 그대로 써주고 완료는 have pp. 수동은 비동사 플러스 pp. 합치면 to have been pp. 어렵지 않죠? 이름부터 외우고 이름에 맞춰서 형태를 연습만 해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세한 형태들은 제가 지금 화면에 다시 한번 띄워드릴 테니까 한번 쭉 읽어보시고 메모하실 분들은 메모하시고 그렇게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길지 않죠? 시제는. 자, 넘어가 보면요. 준동사가 이끄는 의미 범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필기를 하거나 메모를 할 때는 그리고 혹은 설명을 할 때는 이 의미 범위들을 제대로 지켜서 말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 Tony finished doing his homework.
자, finish라고 하는 동사가 doing his homework라고 하는 동명사 목적어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쵸?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업하는 걸 들었을 때 선생님이 finished의 목적어가 뭐야?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죠? doing이요. 이렇게 대답하죠. doing his homework라고 하는 거 doing이라고 하잖아. 그쵸? 편의상 그런 것 뿐이고 실제로는 어떻다고? finished의 목적어로 doing his homework가 나오고 있는 거라고요. 오케이?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무엇이냐? doing his homework before he went out to play가 한 덩어리냐? 아니면은 finished의 부사 뭐라고 해야 돼? doing his homework랑 별개로 분리된 before he went out to play 부사절이냐? 이걸 구분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다시 제가 설명을 좀 어버버해가지고 doing 준동사가 여기까지만 영역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준동사가 뒤에 나온 부사절까지 전부 다 가지고 있느냐? 이걸 구분을 해야 제대로 된 해석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좀 어렵다. 이거는 해석해보면서 맥락상 파악을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을 읽어보시고요. 여기에 표시된 영역들을 신경 써가지고 읽어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과거에 이루지 못한 일을 나타내는 완료부정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그냥 외우셔야 돼요. 희망, 기대, 의도, 원망 이런 것들은 딱 봐도 바라는 거잖아. 근데 여기에다가 목적어로 to 부정사를 쓰는데 to have pp를 썼다는 건 무슨 의미겠어요? 내가 바랐었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면 바랐었다는 거는 이렇게 됐었기를 바랬다는 거는 왜 쓰는 표현이에요? 안 됐으니까 쓰는 표현이잖아. 그래가지고 wish to have discussed, expected,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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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 have arrived 이런 표현들은 전부 다 뭐다? 이 to 부정사가 나타내는 부분이 실현되지 않았다는 의미를 전달하는 거다. 이거는 뭐 독해에서나 써먹는 거지 문법 문제로 잘 나오진 않습니다. 너무 염려하실 필요 없고 그 다음 3번 제가 저번 시간에 설명했던 숨겨진 수동태가 나오는 부분인데요. 자 일단 1번, 2번부터 볼게요.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설명드렸던 거 to rent라고 쓰게 되면 to a house가 to rent의 의미상 목적어다. a house to be rented라고 쓰게 되면 a house가 to be rented의 주어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아래도 똑같습니다. to blame, be to 용법은 수동의 의미를 나타낼 수도 있어서 to be blamed랑 똑같습니다. 숨겨진 수동태는요. 문법책에서 잘 다루지는 않는데요. 자, worth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데 여기 보겠습니다. B번 It is not worth repairing the car 이라고 쓰게 되면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을 조금 잘못했어요. 다시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예시로 할게요. worth가 대표적이라고 했잖아요. 자, worth visiting 이라고 하면은 방문할 가치가 있는 이런 뜻이 되죠. 그쵸? 그런데 보니까 a small towns in the nearby area 얘가 주어야. 그리고 worth visiting 이라고 하면은 의미상 주어를 맡을 만한 게 누구밖에 없어요. 얘밖에 없어. 그러면 상식적으로는 뭐라고 써야 됩니까? worth being visited 라고 써야 되죠. 그런데 이 worth는 되게 특이해가지고 목적어가 중복 목적어가 삭제가 돼버리잖아요. 그쵸? 그래서 마치 해석이 어떻게 되느냐? 수동이 써야 될 것 같은 자리에 능동이 쓰여지게 됩니다. 다시 제가 지난 시간에 worth는 대표적인 중복 목적어 삭제 구문이라 그랬어. 그쵸? 그리고 왜 삭제한다 그랬죠? worth 다음에 나온 동명사의 의미상 목적어가 주절의 주어와 같기 때문에 생략을 한다 그랬잖아요. 삭제를 한다 그랬죠. 그렇다 보니까 visiting 주어였던 거야. 근데 주어가 앞으로 가버렸잖아요. 그래서 얘의 의미상 주어는 분명히 얘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얘는 의미상 목적어라고 목적어가 주어로 이동하는 걸 뭐라고 불러요? 수동태라고 부르죠. 그래서 마치 수동태로 써야 될 것 같은 게 능동 형태로 왔다라고 해서 얘를 concealed passives 숨겨진 수동태라고 부르게 됩니다. 오케이? 이거 말고도 needs 같은 표현들이 대표적으로 이런 데 해당이 되게 되는데 한번 예시만 쭉 보고 지나가세요. 동명사로 쓰이게 되면 수동의 의미를 담는다. 동명사로 쓰이게 되면 수동의 의미를 담는다. 투부정사는 그렇지 않다 정도만 보고 지나가시면 되고요.
제가 최근에 봤던 공시문법 문제나 학교 수능 문제 같은 것들에서는 이런 걸 물어보진 않았습니다. 다만 독해할 때 뇌정지가 오지 않기 위해서 지금 만난 김에 한번 보고 지나가시라는 거고, 여기 보시면 worth랑 worthy랑 뒤에 달고 오는 형태가 달라지게 되죠. 그걸 표현하고 있는 게 여기 내용이고요. 이건 한번 그냥 쭉 읽어보고 지나가시면 됩니다. 공시생분들은 이거 외우셔야 되고요. 수능 시험 보시는 분들은 외울 필요 없고요. 중학교는 내신에서 가르치면 외우시고요. 아시겠죠? 자, 여기에 나와 있는 거 살짝만 읽어보면 worth는 형용사이지만 목적어를 취한다. 지난 시간에 배운 거죠. 그래서 이런 목적어를 취하는 형용사의 종류로는 like, unlike, worth, due 등이 있다. 영어는 형용사가 기본적으로 목적어를 가져오지 않지만 그 외 다른 언어들을 보면 형용사가 목적어를 가져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단어들도 그런 단어들과 비슷한 애들인 거예요. 알 필요 없습니다. 그냥 얘들 다 전치사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 아래 worth 뒤에 나오는 동명사는 능동형임에도 수동의 의미를 표현하게 된다. 왠지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시겠죠? 자, 한번 쭉 읽어보시고 이렇게 해서 챕터 10 verbals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제가 이번 시간에 너무 목이 안 좋아가지고 기침하느라 영상을 끊었다가 찍었다 하다 보니까 문제를 자꾸 영상도 끊겼을 텐데 설명도 말하려던 걸 까먹고 해가지고 좀 버벅댔어요. 그래서 조금 이해가 덜 되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부끄럽지만 창피하지만 수치스럽지만 다시 한번 영상을 돌려보고 영상에서 부정확하게 전달된 내용이 있거나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힘들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나중에 재촬영해서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픈 목으로 강의하는 거 들어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